SK텔레콤, 그리고 깨끼. 또 롯데카드. 자, SK텔레콤, KT, 롯데카드. 정말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이름들이죠? 그런데 최근 이 이름들은 데이터 유출이라는 좀 불명예스러운 딱지와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디지털 생활이 그냥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는 것 같은 이 느낌. 과연 연일 터져 나오는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뭘까요?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사건 현장, 기업 해킹의 연쇄 파동. 우선 말이죠. 뉴스에서 우리 모두가 봤던 그 대혼란, 그 불안감,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믿고 쓰던 기업들에서 어떻게 데이터가 그렇게 와르르 쏟아져 나왔는지 그 사건 현장부터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와,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SK텔레콤에서는요, 무려 2,700만 명, 거의 전 국민 절반의 유심 정보가 그냥 털려버렸고요. 롯데카드는요, 200GB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KT 사용자들은 스미싱 같은 소액 결제로 2억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순식간에 날려야만 했죠. 아니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사건들이 대체 어떻게 일어났냐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SKT는요. 아니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유심키를 암호화조차 안 하는 정말 기본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KT는 유령기지국이라는 좀 신종수법의 속수무책으로 당했고요. 롯데카드는 더 황당해요. 무려 10년도 더 전에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다가 탈탈 털린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자, 두 번째 섹션, 반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쯤 되면 이 기업들 정말 정신 못 차리는구나 하고 막 탓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언론도 그리고 우리도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 훨씬 더 심각한 부분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다는 게 한 보고서를 통해 밝혀집니다. 고려대학교의 김승주 교수님이 딱 짚어주셨는데요. APT41이라는 국제 해킹 보고서가 나왔는데 언론은 그중에서 SKT나 LGU+ 얘기가 나온 반 페이지짜리 내용에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의 진짜 핵심은 사실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이 전부 뚫렸다는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였는데 이게 거의 완벽하게 묻혀버린 거죠. 이걸 나란히 놓고 보면 그 괴리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왼쪽 보세요. 언론이 떠들썩하게 다루던 해킹 사건들. SKT, KT, 롯데카드, 그쵸? 자,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보고서가 진짜로 경고했던 해킹 대상.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바로 국가 핵심 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위기는 어중간한 기업 보안 문제가 아니라 아예 국가 안보가 흔들리는 차원의 문제였다는 거죠. 아니 그냥 뚫린 정도가 아니에요. 유출된 걸 보세요. 공인인증서 보안 프로그램, 정부기관들이 쓰는 내부 메일 서버, 온나라 같은 행정 플랫폼의 사용자 인증 프로그램, 이런 것들의 소스코드가 통째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비유하자면 도둑이 그냥 사무실 한두 개 턴 게 아니라 아예 그 건물 전체를 여는 마스터키 설계도로 훔쳐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세 번째 섹션입니다. 근본 원인, 무너진 보안 신화. 아니 대체 왜, 어째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굳게 믿어왔던 보안이라는 신화가 사실은 아주 허술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보안 극장 효과라고 부르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왜 3개월마다 억지로 비밀번호 바꾸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안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은 주는데 실제로는 보안에 거의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불편하기만 한 그런 조치들을 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보안 쇼를 하고 있었던 거죠. 소위 K보안의 거의 상징과도 같았던 게 바로 망분리였어요.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내부 업무용 PC랑 인터넷용 PC를 아예 따로 쓰는 거죠. 원칙상으로는 완벽하게 분리되어야 맞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다들 아시죠? 불편한데 하면서 편의를 위해 이 두 망을 몰래 연결해서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SKT 해킹에서 해커들이 파고든 든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비단 망 분리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터넷 뱅킹 한번 하려면 의무적으로 깔아야 하는 그 수많은 보안 프로그램들 다들 경험 있으시죠? 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사용자의 거의 60%가 이걸 대체 왜 설치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깐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연구자들이 바로 그 보안 프로그램들 안에서 엄청난 보안 구멍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지켜준다고 깔았는데 오히려 위험을 불러온 셈이죠. 네 번째 섹션입니다.
진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자, 그럼 이 모든 사태의 진짜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할까요? 정부는 일단 SKT에 1,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때리는 식으로 기업에게 책임을 묻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렇게 벌금만 내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걸까요? 롯데카드 사례를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회사가 정부로부터 ISMSP라는 보안 인증을 받아요. 네, 여기는 안전합니다 하고 국가가 공인해 준 거죠. 근데 바로 이틀 뒤에 해킹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국 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죠. 아니, 국가가 보증한 안전마크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그 보증을 해준 정부의 책임은 누가 묻나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기업들은 분명 잘못했고 그래서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런 해킹 대란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구멍 뚫린 인증제도, 사실상 실패한 망분리 정책, 오히려 보안을 해치는 의무 설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아무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진짜 해결책일까요? 자, 마지막 섹션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AI 시대.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AI가 모든 걸 바꾸는 시대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보안 인프라는 여전히 과거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왼쪽의 과거 모델을 보세요. 망 분리, 의무 설치, 어떻게든 가둬두고 막으려는 방식이죠. 근데 오른쪽의 미래 AI 시대를 보세요. AI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클라우드를 통해 모든 게 연결되고 데이터는 서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정반대 방향이죠. 지금 우리는 말 그대로 모래성 위에 초고층 빌딩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SKT, KT, 롯데카드 사태. 이건 그냥 몇몇 기업이 운 나쁘게 당한 개별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국가 보안 시스템 전체에 퍼져 있는 깊은 병의 증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지난 해킹을 어떻게 막을까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곧 닥쳐올 AI 시대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이 낡아빠진 보안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괜찮은 걸까?